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는 뜻인데요. 이는 개인 간의 관계뿐 아니라 국제 간의 상황에서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흥부놀부전에 은혜 갚은 까치처럼 다른 나라에 호박씨를 물어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지난해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로 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인접국가로 확대된 적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회의를 통해 강에 흐르는 속도에 따라 수색 범위를 어느 국가까지 확대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했는데요. 이때 외교부 당국자들은 기자들을 만나 유속이 빨라 자칫 떠내려갈 확률이 높다며 다뉴브강이 흑해로 흘러들어가기 전에 통과하는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인접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협조를 요청한 국가 중에서도 루마니아 당국이 수색 인력과 경비정을 동원해 한국인 실종자 수색에 나서주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 루마니아 정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수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층 가까워진 한국과 루마니아는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대통령 축하 서한을 교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확대 발전시켜온 것을 환영하고 최근 원전,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루마니아의 요하니스 대통령 역시 서한에서 한국과의 양자관계 발전이 대외 정책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역동적인 대화와 국제 무대에서의 유익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관계 발전의 잠재적 실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양국 간 영원한 우정이 이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국가 정상들이 만나면 이런 입에 발린 말들 많이 합니다. 친하게 지내자, 서로 돕고 살자. 하지만 그 중에 지켜지는 약속이 얼마나 될까요? 서로 지들 이속 챙기느라 바쁜 세상이라 약속은 뒷전이고 자국 주머니에 돈 챙기느라 바쁩니다. 일본이나 베트남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에서도 전세계에 불고 있는 이번 사태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대한민국 정부의 주선을 통해 국내 업체가 루마니아로 진단키트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계가 한국산 키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이는 전에 한국 정부의 협조적이었던 루마니아 정부에 보답하는 차원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추정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는 이웃 국가인 헝가리의 나토 소속 군용기를 동원해 한국으로부터 방호복을 긴급 수송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이례적으로 타국의 군용기까지 동원할 만큼 현 사태 방역을 위해 한국에 방호복이 시급히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헝가리에 배치된 나토 소속 C-17 수송기가 도착한 후 몇 시간 안 돼 다시 이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루마니아로 방호복 수송을 위해 나토 수송기가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토가 아니라 헝가리가 수송을 지원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나토의 협조하에 해당 기구 소속 수송기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용기가 군 공항이 아닌 민간 공항을 이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군 소식통은 루마니아에 수송기가 없어서 이웃 국가인 헝가리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수송기는 한국산 방호복을 가득 싣고 루마니아로 수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 뒤에는 같은 비행기가 2차로 방호복과 진단키트를 수송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루마니아를 포함해 미국과 유럽 국가 29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나토는 회원국의 요청을 받으면 보유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별도로 항공기를 보낼 여건이 되지 않자 나토의 수송기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가 수송기를 통해 싣고 간 물품은 국내 업체의 방호복 10만 벌과 진단키트 2,000개입니다. 2,000개의 진단키트로 20만 명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이틀 만에 수송기를 재차보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에 비해 이번 사태 환자 수는 적으나 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시급히 방역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루마니아는 강력한 대응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번 사태로 인해 진단키트와 방호복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으로부터 방역 제품을 전해받은 루마니아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루마니아가 나토기를 동원해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호복을 수송한 것과 관련해서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의 페이스북에 루마니아 국민들의 감사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정부가 루마니아의 진단키트와 방호복 구입에 협조해준 것에 대한 진한 고마움을 표시한 것입니다. 한국이여,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한국을 응원하고 적어도 한국인 저자 10명의 책을 읽을 것을 약속합니다. 무슨 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상황이 급박한 상황에서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지원이다.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루마니아인들은 대한민국의 고귀한 지원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강력한 경제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한국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은 특별하고 멋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내 마음속에 있고 영원히 친구가 될 것입니다.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등의 댓글을 올리며 펄럭이는 태극기 사진을 올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루마니아의 요청으로 진단키트와 방호복 구입을 주선하고 나토 수송기 이착륙과 물품 수송에 협조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이 마를 때 누가 생수를 건네주면 정말 고맙잖아요. 지금 루마니아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이 전무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도 큰 상황인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신속하게 협력해 진단키트와 의료장비를 신속히 수송한 것은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군용 수송기가 인도적 목적을 위해 평화의 도구로 사용된 점이 좋은 상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루마니아는 이처럼 한국산 키트를 받았지만 아직 한국산 키트가 없는 나라들의 국가 정상들은 애가 타는데요. 불가리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축하 서신을 교환한 지 일주일 만에 통화해서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리소프 총리는 한국이 방역 체계의 모범 사례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최근 불가리아는 이번 사태에 대한 검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빠른 검사를 위한 진단키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측은 불가리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두 나라 간 외교 채널을 통해 수량과 일정, 수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습니다. 보리소프 총리는 한국의 기술력과 과학, 임상 데이터와 치료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며 불가리아보다 이번 사태에 앞서 겪은 한국이 희망적 방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총리 스스로가 직접 국회에 나가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전화통에는 지금 불이 났습니다. 지난달 20일 중국 정상과의 통화를 가진 뒤 5일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6일 터키, 13일 프랑스, 20일 스웨덴, 24일 스페인, 사우디, 미국, 26일 캐나다, 27일 리투아니아, 30일 에티오피아 정상과의 통화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각국 정상들의 전화만 받아도 정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절박한 상황에서 한국이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는 확산을 이유로 한국 전역에 대해서 입국 거부 조처를 취했습니다. 중국, 미국 전역과 영국 등 유럽 거의 전 지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이들 국가에 대한 감염증 위험 정보를 레벨 3로 끌어올렸습니다. 레벨 3는 일본인 방문 취소 권고에 해당합니다. 아니 잠깐, 근데 이게요,
지금 이게 일본 자국 환자가 많으니까 다른 나라에 옮기지 않게 하려고 취한 조치 아닐까요? 일본 검사도 제대로 못해서 밝혀지지 않은 잠재적 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그러던데. 아닙니다. 아베 신조가 다른 나라 생각해주는 사람입니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 생각 없이 입국 금지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번 사태로 인해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토요타, 혼다와 같은 대표 제조기업의 미국, 유럽 현지 공장 절반이 가동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올림픽 연기까지 겹치면서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제조기업의 49%가 미국 현지 공장의 가동을 일부 또는 전면 중단했습니다. 유럽 공장 가동을 중단한 일본 제조기업은 58%에 달했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 이유는 각국 정부의 이동 중지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권고도 있지만 세계 경기 불황에 따른 판매량 급감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이번 사태 핑계김에 공장 가동 멈추겠다는 일본 기업들의 속은 타들어가고만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일본 기업이 기대했던 자국 내수 시장의 소비 진작 효과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는 도쿄올림픽 개최 시 예상한 생산 유발 효과를 감안할 경우 올림픽 연기로 인한 경제 손실은 최대 3조 2천억엔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 자, 오늘의 주제, 삼성전자 또 세계 최초 울고 가는 일본 소니 그리고 MWC 전격 취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1억 800만 화소의 기존보다 카메라 감도를 최대 2배 이상 끌어올린 차세대 모바일 이미지 센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언팩 행사를 통해 선보인 이 갤럭시 S20, 이 갤럭시 S20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 S20 울트라에 들어간 그 이미지 센서 때문인데요. 최첨단 노나셀 기술을 적용해 감도를 2배 이상 향상시킨 차세대 모바일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을 12일 출시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1억 화소의 벽을 넘은 회사는 현재 세계에서 삼성전자 뿐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현재 업계에서 유일하게 1억 화소대 이미지 센서 양산이 가능한 삼성전자가 기존 제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전격적으로 이렇게 내놓으면서 업계 1위인 소니의 고화소 기술력에서는 완전히 우위를 점했고 시장 점유율 추격에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1년 전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분야 주력 제품으로서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인 반도체 비전 2030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화소는 기존 제품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번 신제품은 기존 제품인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와 화소수는 1억 800만 화소로 같지만 감도를 2배 이상 높여 훨씬 선명한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이 감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느낌인지 쉽게 감을 잡으실 텐데, 자, 감도란 이 이미지 센서가 빛에 반응하는 정도를 뜻하는데 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두운 곳에서도 밝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어두울 때 사진 찍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점이 제대로 안 잡히거나 흔들려서 흐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걸 기존보다 더 잘 잡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억 화소 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를 일상생활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어마어마한 화소수인데요. 삼성전자의 이번 신제품은 0.8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픽셀 1억 800만 개를 성인 엄지손가락 손톱보다 작은 1.33분의 1인치 크기의 사각형 안에 촘촘하게 배치해 구현한 제품이에요. 이 노나셀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 신기술인 노나셀 기술을 통해 고감도 촬영이 가능한 건데,
노나셀의 이 노나라는 뜻은 그리스어로 숫자 9를 의미합니다. 9개의 인접 픽셀을 병합해서 하나의 큰 픽셀처럼 동작하게 하는 것으로 촬영 환경에 따라 어두울 때는 더욱 밝게, 밝을 때는 더욱 세밀하게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 기술이에요. 4개 픽셀을 병합하는 이 기존 테트라셀 기술과 비교해 보면 이 노나셀 기술은 빛을 2배 이상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사실 병합하는 픽셀 수가 많을수록 인접한 픽셀 간 색상 간섭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여태 가능했지만 실제 제품에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같은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픽셀 간 분리막을 만드는 특허 기술인 아이소셀 플러스를 적용해 노나셀 기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인접 픽셀 간 간섭과 그리고 빛 손실, 산란 현상을 방지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진짜 기술의 삼성이란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 이 칩은 최대 8K 해상도로 초당 24프레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강화된 이미지 줌을 이용한 이 프리뷰 기능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피사체를 확대 촬영하기 위해 줌 기능을 활용할 경우 땡긴다는 얘기죠. 이미지의 화질이 저하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 칩이 탑재되면 1억 800만 화소 통해 피사체를 최대 3배까지 확대해도 화질 저하 없이 촬영하는 이미지를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 제품 출시한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지난해 8월 업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출시하고 1억 화소대 이미지 센서 시장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열었고 중국 또한 이 이미지 센서에 반해서 너도 나도 사겠다고 줄을 섰었죠. 그런데 6개월 만에 노나셀 기능까지 추가하면서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 센서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미래 먹거리입니다. 특히 비메모리 시장에서의 메모리라고 불릴 정도로 이 이미지 센서 시장은 앞으로 성장률도 좋고 캐시카우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은 2019년 172억 달러, 한화 약 20조 원에서 2023년에는 270억 달러, 약 32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고 최대 50조 수준까지 시장이 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보자면 지난해 2019년 기존 소니의 점유율은 49.1%로 삼성전자 약 18%를 크게 앞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팩트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센서 사업팀을 출범하고 미세공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시장 1위인 소니를 맹추격하고 있고 화소 기술적 면에서는 이제 소니가 오히려 삼성을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고 기존 50% 수준이었던 시장 점유율도 40%대로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충분히 소니를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미국 CNN에서조차 극찬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 CNN은 언팩 행사 당일인 11일에는 삼성전자가 플립폰 전쟁에서 새로운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이 Z 플립 디스플레이에 사용된 초박형 유리 UTG죠. 제가 UTG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CNN에서도 진짜 유리를 사용한 사실이 인상적이다. 갤럭시 폴드나 플라스틱 OLED를 사용하는 모토로라 레이저와 비교했을 때 느낌의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었다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같이 이 MWC가 33년 만에 행사가 처음 취소되었는데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20이 33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된 것입니다. 매년 200여 개 국가에서 10만여 명 이상 참가해온 이 대형 국제 행사가 취소되면서 참가 예정 기업 등 관련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애플과 삼성처럼 독자적인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지 못하고 MWC를 신제품 공개 무대로 활용하던 중견 스마트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특히 MWC 취소로 가장 큰 타격을 볼 업체는 화웨이가 될 전망인데요. 세계 통신 장비
1위 업체이자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는 올해 MWC의 메인 스폰서인데, 화웨이는 수년 전부터 이 MWC 행사의 주요 스폰서인 골드 파트너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MWC 메인 행사장인 피라그란비아 홀 3과 홀 4, 그리고 몬주익 전시장 등 노른자 위치의 대규모의 전시 부스를 꾸리는데 이 비용만 200억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할 정도로 화웨이는 이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에는 프라이빗 룸도 따로 만들고 국가적 차원의 통신사들을 상대하면서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피해를 볼 것 같은데요. MWC에서 CEO 미팅 등을 주로 진행해온 이 통신업계의 경우 사업협력 논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차원에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LG U+의 경우도 이번 MWC에서 유럽 통신사에 이 5G 이동통신 콘텐츠를 수출한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발표해 알릴 예정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에 분명 타격이 있겠죠. 이렇게 MWC 행사 취소가 결정될 경우 올해 스마트폰을 비롯한 주요 ICT 기기 및 통신 인프라 시장의 경쟁 구도와 흥행에도 적지 않은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적으로 신형 스마트폰 공개 행사, 즉 언팩을 진행하는 삼성전자나 애플과 달리 다른 경쟁사들은 주로 MWC 무대를 계기로 당해 연도의 전략 신제품들을 선보이며 서로의 경쟁 전략을 가늠해 왔거든요. 따라서 독자적 언팩을 하는 삼성전자 갤럭시 폰과 애플의 아이폰이 주도하는 이 양강 구도는 올해 한층 더 견고해지는 반면, 다른 스마트폰 경쟁사들은 대중의 주목을 받을 큰 무대를 잃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